자,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줄을 선 사태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기 예금이 아니 1년짜리인데 그럼 해주셨어요. 아니 전체 다 그냥 해주셨어요. 가족분들. 예. 엄마 병원비 관련해서 이용하거든요. 일반 통장에 있는데 이거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이상하고 좀 불안하죠. 왜냐면 내 노후자금 이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른바 뱅크런. 이 고객들이 은행이 내 예금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예금을 대량 인출하는 사태인데 아직 새마을금고는 그 지경은 아닌데요. 일부 지점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줄을 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이렇습니다. 일부 금고 연체율은 30% 이상 올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남양주 동부 600억대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 대출 연체로 인한 폐업 및 흡수 합병 이런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려가 커지자 행안부 차관이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서 예금을 맡겼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예금 자본을 저희 지점도 못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됩니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자, 해약을 막아라라고 정부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통폐합 시 5천만 원 초과하는 예적금도 보호하겠다. 지금 5천만 원까지인데 이거 넘어도 새마을금고 예금은 다 보호해주겠다. 중도 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 등 유지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량 인출하게 되면 진짜 새마을금고가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또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소위 새마을금고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이제 최근에 아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돈을 차지하느냐, 적금 해지했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고요. 일단 이제 새마을금고의 어떤 부실 대출이랄지, 어쩌면 이제 적금이랄지, 예금에 대해서 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이제 금고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전문성이 있어도 과연 대출을 해줄 때 이걸로 인해 위험성, 리스크 해지 이런 부분이랄지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금고별로 이제 부실 대출이 생기고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거의 6%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상호저축은행 같은 이제 제2금융권에 비해서도 엄청 높고 제1금융권에 비하면 2배, 3배 정도 높아요. 더군다나 일부 금고는 연체율이 30%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예금 적금 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행안부 차관이 직접 가서 적금하고 이런 행위를 안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파만파 문제가 커졌을 거예요. 근데 행안부 차관 일단 잘 갔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랄지 스위스 크레디트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대체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은행은 금융위에서 관리 감독해요. 금융위는 금융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독립된 금고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관리를 해요. 아, 그래서 행안부 차관이 나섰군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행안부야 행정을 담당하는데 결국 행안부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랄지 전체적인 총괄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뱅크런이 있었을 거고, 그건 이제 새마을금고의 존폐 위기가 놓이게 되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도미노처럼 다른 은행에도 가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제 정부에서 빠른 조치를 한 게 다행이다. 더군다나 이제 통폐합을 할 것이고 통폐합 과정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잖아요. 그 이상에 대해서도 일단 자체적으로 보존을 하게 해주고 보존이 안 되면 이제 정부에서 원리금까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뱅크런은 좀 잠잠해질 거고요. 좀 일단 안심하셔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 통폐합이 됐건 뭐가 됐든 구조조정해서
새마을금고가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뭐 기존 은행도 보면 통폐합 자주 하거든요. 지점마다. 근데 뭐 새마을금고에 일단 중요한 건 예금을 대량으로 빼가면 정말 이 새마을금고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대책에 좀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소위 토드 로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의심해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실제 망하게 돼요. 실제 망하게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부가 그래도 행안부에서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그걸 보호해 준다고 하면 네. 조금 더 기다리시고 안정화시킬 때까지 해야만 자기 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출을 뭐 7억 받은 사람들은 5천만 원을 빼고 보상해 주고 받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조금 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또 대출에 대한 그 자율성도 조금 더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